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 사춘기가 오면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손 놓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 전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됐거나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시킨 대로 되다가 점점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서 아이한테 크면 꼭 읽히리라 생각한 책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시 짜라라락 된 거 보이시죠? 내용들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게 민사고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뭐 성경처럼 읽는다 뭐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판매도 되게 많이 됐던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작가가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다가 그 재미를 못 느끼다가 어떤 시점에서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이제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중학생이나 특히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친구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부모가 먼저 읽어보고 나중에 아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부모님들이니까 저희 구독자는 같이 그럼 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런 단원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녀석들, 여기는 놈들이라 써 있어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지금 아이들의 학습 태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요 녀석이 커서 공부를 잘할 건가 못할 건가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7가지를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습관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자세입니다. 아마 생각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셨을 것 같기는 해요.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꼿꼿하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잘 앉아 있느냐 하는 거죠. 메가스터디의 손준 대표가 원래 이제 사교육 쪽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앉은 모습이랑 아이 눈빛만 딱 봐도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녀석인지 아닌지 단박에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의자에 이렇게 올해 이제 작년에 학습하면서 걸터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뭐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하면 저 녀석 공부 안 하는구만 단박에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가 수업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자세를 이렇게 바로잡으면 좋다는 건데 이게 의학적인 소견도 있어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증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르지 않은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의 혈액 속에는 피로 물질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뇌파도 뒤죽박죽이고 또 이제 이 삐뚤어진 자세가 집중력 뇌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그냥 강조는 하고 있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자세를 좀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하면 집중력 뇌파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종종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학습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컨설턴트 제널드 와인버그가 얘기한 것 중에 2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이 20% 하락한다고 했고 그리고 3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한다. 그러면 효율성은 50%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습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공부의 맛 있잖아요.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를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3번째는 노트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트 정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배움 노트를 써라. 그 다음에 학습 계획표를 잘 짜라. 아니면 아이가 배우고 온 내용들을 한번 개념서 같은 개념 정리로 한번 정리를 해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노트 정리 자체에
온 힘을 쏟지는 말아라. 너무 엉성하게 하지도 말고 노트 정리의 계획은 핵심만 잘 정리하도록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뭔가 알려드릴 때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말로 할 모든 내용들을 사실 구구절절 쓰지는 않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초등생 아이에게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정리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수업할 때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전체에 대한 부분에 좌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딱 가서 수업을 할 때 교탁이 있잖아요. 교탁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의자들이 쫙 있으면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고등학교 때 앉아라 했을 때 어디 앉으셨습니까? 그걸로 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교탁이 있으면 두 번째 자리 중간 정도에 앉으면 선생님과 아이 컨택도 되고 가장 잘 들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자리를 어디에 앉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는 화면을 이제 카메라를 켜두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에 맡겨놓으면 카메라를 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켜두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와서 하는지 카메라를 잘 켜는지 좌석은 어디 앉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관리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뼈저리게 사실 느낀 거기도 해요. 아이가 학습을 하려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감기라도 걸리면 뭐 일주일 정도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작년에 아이가 1학년일 때 독감을 교대로 한 번씩 앓았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그런 감기 없이 넘어갔거든요. 집에 오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컨디션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겨울이고 그러니까 비타민은 제가 봤을 때 비타민제를 따로 먹기도 하지만 사실 과일 같은 거, 귤 같은 걸로 되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은 고기류 같은 것들은 아이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 그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게 해서 그 학습을 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거고요. 자, 다음 6번째네요. 6번째는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을 그 에너지 충전 타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학교에 쉬는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펼치는 친구, 뭐 친구랑 수다를 하는 친구, 뭐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은 학습 그리고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은 놀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학교 학원에 쉬는 시간은 뭐 약간 이제 아이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조금 쉬면서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모든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방전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쉬는 시간에서도 아이가 가끔 엄마랑 수업하다가 엄마 10분만 쉴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베개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 다음 수업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10분간 아이가 잠깐 쉬면서 뭐 간식을 잠깐 먹는다든지,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사실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된 상태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책상을 가보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상 정리를 한 달에 주말마다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또 대폭 정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아이에게도 책상에 딱 앉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한 게 있으면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치우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직 아이가 이제 곧 4학년이 되니까 어리긴 한데 그런 습관을 초등학교 때 좀 잡아두면 중고등학교 때도 딱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그 몰입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 전자회사의 예를 들어놨는데,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뽑았더니 그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챙기도록 하고,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를 치우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아이가 책상에 딱 앉자마자 오늘 이거 하니까 하면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습관 잡기가 세상 제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이에게 이 자꾸 정리정돈을 하는 연습을 시키니까 예전에는 엄마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어? 무조건 찾아보지 않고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중학년에서 고학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즈음 해서 아이가 서서히 그래도 내가 교과서는 여기다 꽂았고 내가 읽을 책은 여기다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섹션을 좀 구분해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정리도 하면서 하더라고요. 본인도 좀 깨끗하지 않으면 지저분하면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7가지 그 공부 잘할 녀석들의 특징을 얘기해 드렸는데 자세, 그리고 몰입, 노트 정리, 그리고 교실의 자리, VIP석,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쉬는 시간, 정리정돈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 7가지 중에서 저거는 절대 안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진짜 애가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 모두는 공부 잘할 녀석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